에 관한 준비 없이 전업주부가 이혼을 한다. 이거 위험해요. 저는 차라리 이혼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안녕하세요. 이혼사건과 불륜사건을 주로 담당하고 있는 최영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전업주부의 이혼, 무엇을 조심해야 되는가, 뭘 고민을 해야 되는가에 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가장 중요한 거,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거, 걱정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바로 경제적 독립입니다. 오늘 여기에 대해서 보통 제가 상담을 왔을 때 어떤 걸 많이 질문을 하시는지, 또는 지금 생각하고 계신 게 있을 텐데 그게 현실적으로 어떠한지에 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럼 변호사님이 방금 경제권에 대한 준비가 안 되면은 이혼하지 말라고 한다고 하셨는데, 네. 그럼 준비가 안 된 상태로 이혼을 하면 어떤 문제를 겪게 되나요? 가난해져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혼자다 라고 하면은 그래도 괜찮아요. 경제권을 가질 수 있고 이제 독립적으로 생활을 해낼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아이를 키우는 입장이다, 이혼을 했다 라고 하면 이거 완전 얘기가 달라져요. 지금까지 전업주부로 살아오신 이유는 아이 양육 때문이셨을 거예요. 그런데 아이 양육의 문제는 계속 가지고 있으면서 경제적으로 수입만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이 지금부터 과거에 썼던 그 사회적인 지위를 생각을 해서 그만한 잡을 구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신다고 하면은 한번 구해보세요. 아이의 문제가 있으면은 야근도 자유롭지 못하고, 그리고 직장과 거리가 멀어서도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집 주변에 있는 직장을 가셔야 되는데 여러분이 원하는 직장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직업을 구하시겠어요? 여러분이 원하시는 만큼 소득을 얻으실 수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전업주부가 이혼을 했을 때 심적으로 그렇게 막 힘들지는 않아요, 사실은.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는 이제 자녀 양육권까지 가지고 왔을 때를 전제로 하면은 아이를 원래 두 분이서 공동으로 양육하다가 혼자서 양육하시는 거잖아요. 정신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과거에는 이제 내가 일을 안 하고 아이 양육에 온전히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면 이제는 일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정말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심리적으로 막 뭔가 타격이 있다라고 하기보다는 여유가 좀 없어져요. 시간적 여유, 경제적 여유가 확 줄어든다고 생각하시는 게 맞아요. 그러면은 전업주부분들이 이혼을 하려면은 사전에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요? 일단 이혼을 하겠다라고 먼저 선언하지 마시고, 먼저 소장부터 보내놓지 마시고, 이혼을 했을 때 어떤 삶을 살게 될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토를 좀 해보세요. 그 방법이 변호사랑 이제 상담을 해서 재산 분할을 한 어느 정도 받아올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자기가 만약에 재산 분할을 받아가지고 이거 가지고 새로운 거주지를 정한다라고 하면은 해당 거주지가 어딘지,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본인이 원하는 직장 생활이 가능한지, 그런 것도 다 검토를 해보시고, 그래서 이제 새로운 삶을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를 보시고 그 준비가 됐을 때 이혼을 하시는 게 맞아요. 전업주부분들 오셔서 제일 많이 하시는 이야기가, 제가 어딘가에서 봤는데요, 전업주부 10년이면 다 5대 5래면서요 20년 살았으니까 5대 5 당연한 거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사건을 진행을 해보면은 기여도 판단함에 있어서 뭐 쌍방 얼마를 가지고 왔었는지, 혼인 중에 누가 얼만큼 증여나 상속을 받았는지, 그로 인해 재산의 이제 증가 가치가 얼마인지, 그리고 맞벌이를 했는지, 아주 많은 요소에 따라서 이제 좀 달라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현재 우리 집 자산이 이만큼인데 이 중에서 반은 내가 가지고 올 거니까 그 정도 가지고 온다고 치고 이제 거기에서 내 이혼의 삶을 검토를 했다가는 이혼하고 나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전업주부분들이 또 하나 착각하시는 거는 아이의 친권 양육권을 당연히 가지고 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하는 부분인데요. 이것도 완전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생각을 하면 좋아요. 물론 아이가 지금까지 주된 양육자가 엄마였다고 하면은 앞으로도 주된 양육자가 엄마인 게 더 좋겠다, 양육 환경에 변화를 주지 않는 게 아이한테 더 좋다라는 생각을 법원이 가지고 있는 거는 맞아요. 그런데 엄마와 아이와의 갈등 요소가 있을 수도 있고, 또 경제적인 부분이 아주 많이 크게 차이가 나고 그게 아이한테 아이의 복리에 결과적으로 아빠 쪽이 키우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고 한 거잖아요. 그래서 아이의 양육권을 당연히 확보할 수 있다라고만 생각하실 건 아니에요. 만약에 내가 직접 양육을 하지 않는다라고 해도 사실은 면접 교섭이 좀 자유롭고, 그리고 아이가 아빠와 산다라고 해도 가까이서 살고 있다라고 하면은 언제든지 만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실제로 거의 공동 양육에 가까운 형태로 이혼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해요. 이혼을
하신다고 하시더라도 좀 양육의 문제에 관해서는 공동 양육의 형태가 되면 아무래도 양육의 부담을 좀 줄일 수 있으니까 좀 그런 방안을 한번 모색해 보시는 것도 현실적으로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집에서 한 일, 뭐 가사 활동, 노동, 가사 노동 이런 부분이 아무래도 그 돈을 버는 것보다는 좀 평가절하되어 있긴 해요. 예전보다는 많이 나아졌지만 그렇기는 해요. 근데 이 가사 노동의 정도나 뭐 이런 거를 따져봤을 때 요즘 그런 주장도 많이 하거든요. 상대방이 난 돈도 벌었지만 나도 가사 노동했어요. 나 설거지는 내 담당이었어요. 청소는 내 담당이었어요. 애들 내가 다 목욕시키고 다 했는데요. 그러면은 이제 마치 한쪽이 돈도 벌고 가사도 하고 나도 가사하고 그럼 가사 노동의 특별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뭐 이렇게 살펴보면은 그 정도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거나 가사 노동에 더해서 뭔가 시댁 행사를 챙기거나 시부모님을 막 케어하거나 이런 일까지 막 더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게 일상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증거가 거의 없거든요. 그러면은 증거가 없다라고 하면은 그게 좀 재판부에 어필이 될 수 있도록 주장이라도 좀 촘촘하게 들어가야 돼요. 내가 어떤 일을 했고 뭘 했고 하는 것들이요. 그럼 뭔가 이혼을 결심한 순간부터 약간 그런 증거를 수집하는 방법도 있을까요? 그렇죠. 뭐 제가 이제 가장 안타까운 케이스들은 이제 이혼을 결심하고 나서 꼴도 보기 싫다 그러면서 카톡 막 나와버리고 휴대폰 뭐 번호 바꿔버리고 뭐 이런 케이스들이에요. 그러면 이제 혼인 생활에 관한 증거들 우리한테 유리한 증거들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는 하지 말자. 여러분 이 영상을 보기까지 얼마나 많은 영상을 보셨겠어요. 그리고 이혼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고민을 하셨겠어요. 여러분이 이혼에 대해서 정말 많이 고민을 하셨는데 이혼을 목표로 두시면 안 돼요. 이혼은 내가 좀 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는 어떤 과정, 수단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의 궁극적인 목표는 행복한 삶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만약 지금 이혼을 고민하신다라고 하면 이혼 자체를 목표로 두지 마시고 이혼 이후의 삶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이혼 이후에 나는 어디서 어떻게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살고 싶은지 그리고 그게 가능한지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그리고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한번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지금 만약에 이혼을 고민하고 계신다라고 하면 이혼 자체에 집중하시기보다는 그 다음의 삶에 대해서 좀 더 집중을 하시고 그리고 이혼은 어느 정도 조건이 갖춰지면은 어떻게든 변호사가 시켜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겠습니다. 오늘은 전업주부가 이혼을 고민을 할 때 어떤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지 어떤 부분이 준비가 되어야지 이혼을 할 수가 있는 것인지에 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는 저희 그 상담하러 오시는 분 중에 경제권에 대해서 생각을 깊이 있게 안 해보셨거나 아니면 이런 준비가 안 돼 있는 분들은 이혼을 하지 말라고 말려요. 여러분도 지금까지 많은 고민을 해보셨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은 경제적 독립일 수 있으니 그리고 이런 경제적 독립의 문제는 여러분의 이혼 이후의 삶의 행복도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고 검토를 해 보시고 그리고 나서 이혼에 대해서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혼 문제에 대해서 도움이 필요하실 때는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최영은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